월 6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가진 60대 분들을 위한 5억을 10억으로 만드는 진짜 방법을 공개합니다. 유급 3세의 월급 500만 원과 국민연금 140만 원을 합쳐 매달 6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주목해주세요. 현금 흐름이 완성된 분들은 단순히 배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오늘 5억 원을 기준으로 완벽한 구조를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잘못된 선택으로 날리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왜 배당에만 올인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60대가 되면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고배당주에만 몰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산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5억 원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5억 원이라면 사실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는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당에만 올인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소장이 한 줄로 정리하자면 안전은 수익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께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월급 500만 원에 연금 140만 원을 더해 매달 64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이 있으면 투자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는 굳이 팔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손절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막입니다. 배당 2억 원은 인생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여기서 배당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기존 3억 원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2억 원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의 역할은 딱 하나, 바로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추천 배당 포트폴리오는 2억 원 기준으로 SGHD의 50%인 1억 원을 투자하여 배당 성장의 핵심을 잡고 JPI의 20%인 4천만 원을 투자해 월 배당 인컴으로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VIM의 30%인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배당과 분산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월 예상 배당금은 약 70만 원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배당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배당이 있으면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의 힘 세 가지는 멘탈을 지켜주고 현금 흐름을 만들며 복리의 엔진이 됩니다. 여소장이 한 줄로 강조합니다. 배당은 돈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네 번째 막, 성장 3억 원은 바로 인생 역전의 구간입니다. 돈은 바로 이 부분에서 벌립니다. 성장 3억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QQM의 40%를 투자하여 나스닥 100 대형 성장주를 통해 미래를 담은 핵심 자산을 확보합니다. TSLA의 20%를 투자하여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으로 큰 수익의 옵션을 노립니다. SOXX의 30%를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TQQQ나 SOXL의 10%를 투자하여 레버리지로 수익을 가속화하고 상승장의 폭발력을 극대화합니다. 이 구조 하나면 상승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얻고 하락장에서는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상승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막입니다.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락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합니다. 시장이 10% 하락하면 매수하고 20%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며 30% 하락은 곧 엄청난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포는 가격표입니다. 하락장에서 흔들리면 기회가 아니라 손실을 사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행동하면 부를 사는 것입니다. 시장 하락은 곧 세일 기간이며 시장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용기 있게 매수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의 멘탈은 계좌가 마이너스 20%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이길 수 있으며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배당은 하락장을 견디게 하고 멘탈을 지켜주는 버티는 힘입니다. 성장은 상승장에서 자산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주는 자산 증가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구조는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월 640만 원의 현금 흐름과 더불어 배당 2억, 성장 3억, 그리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5억 원의 구조가 균형을 이루면 시장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현금 흐름과 자산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복리와 이 견고한 구조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거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여소장이 한 줄로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구조로 완성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주 공방 여소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소장의 세 가지 한 줄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돈이 없으면 안전해야 하고 돈이 있으면 공격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률은 예측이지만 구조는 선택입니다. 셋째, 버틴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은 배당은 버티는 힘, 성장은 자산 증가, 구조는 성공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640만 원과 총 자산 구조 약 5억 원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는 구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다면 월 배당금은 어디에 재투자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추종용으로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 타이거 코프 금리 액티브 합성 ETF, 타이거 24덩10 회사채 A 이상 액티브 ETF와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둘째, 대표 지수형 및 빅테크형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타이거 미국 테크톱 10 인덱텍스 ETF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형으로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스탁 ETF, 타이거 글로벌 AI 앤드 로보틱스 INDXX ETF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NASA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슈완 미국 배당 ETF, 즉 SGHD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펩시, 브로드컴, 머크, 로키드 마틴, 시스코, 버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홈디포, 블랙록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VYM ETF 또한 주요 보유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그림은 커버드 콜 전략의 손익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식 단독 보유와 커버드 콜 전략을 비교하여 주가 변화에 따른 최대 이익, 손익 분기점, 그리고 손실 구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라이크 가격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익이 제한되고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온실에서 식물을 가꾸듯 돈이 자라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 동전 모양의 열매를 맺고 그 옆에 퍼센티지 기호가 함께 있어 투자를 통해 자산이 증식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VIM, 즉 뱅가드 고배당 수익률 ETF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여줍니다. 브로드컴이 4.%,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58%, 엑소모모빌이 2.7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터 앤드 갬블, 홈디포, JP모건 체이스,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 월마트, 에브비 등 다양한 우량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의 투자 비중이 퍼센티지로 표시되어 있어 VYM ETF가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ETF에 투자해야 할까요? 개별 주식은 마치 한 명의 선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ETF는 전체 팀과 같습니다. ETF는 다양한 종목을 담은 주식 바구니로 한 번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나스닥 100 ETF는 대표 기술주 1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보자, 직장인, 그리고 은퇴 준비자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개별 주식은 선수 한 명에 불과하지만 ETF는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 전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급쟁이가 꼭 봐야 할 ETF 세 가지 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S&P 500 ETF입니다. 이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으로 장기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 자산입니다. 100년의 역사 동안 대공황,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우상향한 만큼 장기 투자의 근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 100 ETF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성장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30, 40대처럼 시간이 많아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등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 ETF 또는 국내 고배당 ETF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은퇴 대비에 필수적이며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은퇴 후에는 주식을 팔아서 쓰기보다는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쟁이 ETF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성장, 그리고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점 걱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립식 투자를 소개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지금 사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걱정을 해결해 줄 것이 바로 DCA,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의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ETF를 매수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격이 10만 원으로 높을 때는 5주를 사고 가격이 5만 원으로 낮을 때는 10주를 사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량이 누적됩니다.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수량을 모으는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급여일 다음날 자동 매수를 설정하여 감정 대신 시스템에 따라 투자하면 내 마음이 흔들려도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승부를 만듭니다. 고점 걱정은 적립식 투자와 자동 매수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장기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세요. 부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계좌 선택이 수익률을 바꿉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계좌 활용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의 핵심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기본 절세 계좌입니다.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크고 은퇴자금 전용으로 활용되지만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배당과 이자에 대한 절세 혜택이 있으며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어 국내 고배당 ETF를 담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계좌입니다. 추천 순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먼저 챙기고 ISA 계좌로 절세 효과를 확장한 뒤 남는 여유 자금은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닿느냐가 결국 투자 결과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 나이별 ETF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30대는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시기입니다. 나스닥 100의 50%, S&P 500의 30%, 국내 ETF나 배당 ETF에 20%를 투자하여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임을 활용하고 공격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혼락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시기이므로 성장 기회를 최대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는 균형 중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P 500의 50%, 나스닥 100의 30%, 배당 ETF나 국내 ETF의 20%를 투자하여 성장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춥니다. 조금씩 안정성을 챙겨나가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안정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S&P 500의 50%, 배당 ETF의 30%,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의 20%를 투자하여 자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수입보다는 생존을 목표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비중은 줄이고 현금 흐름과 안정성 비중은 높여야 합니다. 노후 투자는 수입보다 생존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왜 절대로 쉽게 팔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포에 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포트폴리오가 18.6% 하락했을 때 공포에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무섭고 계좌가 파랗게 변하면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공포에 팔면 시장이 반등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큰 하락 뒤에는 큰 반등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팔고 나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울 뿐더러 그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원칙은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 안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결국 수익을 만들어내며 조급함보다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SEHD, 나스닥, 한국 고배당 ETF 중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ETF가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고르려 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팀 구성에 있습니다. 투자를 축구 전략에 비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격수 50%는 성장 자산으로 S&P 500과 나스닥 100이 담당하며 상승장에서 수익을 견인하는 성장 엔진 역할을 합니다. 미드필더 30%는 배당 및 균형 자산으로 SGHD, 국내 고배당 ETF, 배당 성장 ETF 등이 시장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고 현금 흐름을 보완합니다. 수비수 20%는 안정 자산으로 채권과 현금을 포함하며 폭락장에서 기회를 확보하고 리스크를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할 때는 공격수가 돈을 벌어오고 흔들릴 때는 배당 ETF가 버팀목이 되며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공격수만 11명을 세워도 수비수만 있어도 안 됩니다. 투자는 팀 구성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내 고배당 ETF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배당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ISA나 연금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와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 이연 효과를 얻어 배당 재투자에 매우 유리합니다. 핵심은 바로 과세 이연과 재투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세금을 떼고 100만 원 중 84만 6천 원만 재투자하는 것과 달리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을 계좌 안에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는 복리의 힘으로 인해 엄청나게 커집니다. 복리는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만드는 기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홉 번째, 배당 ETF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첫째, 배당의 꾸준함을 봐야 합니다. 작년에만 높고 올해 줄어들면 좋은 ETF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배당이 중요합니다. 둘째, 배당 성장성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의 배당률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배당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사주 소각과 주주 환원 정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남은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므로 배당률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창출력, 배당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제 주주 환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고배당 ETF는 배당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주주 환원을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10번째, 숫자로 보는 복리의 힘입니다. 기본 가정으로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하고 연 6% 수익률을 가정하며 배당은 전액 재투자하는 장기 투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년 투자 시 원금 2억 4천만 원은 약 4억 6천만 원의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30년 투자 시 원금 3억 6천만 원은 약 1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핵심 메시지는 중요한 것이 수익률보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복리는 초반에는 느리게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시간이 만드는 차이는 5년 차에는 작지만 10년 차에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20년 차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30년 차에는 인생이 달라지는 구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부자는 큰 돈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일찍 시작해서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11번째, 실패하는 투자자의 4가지 패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패턴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무서워서 매도하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매수하여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둘째, 급등주나 테마주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ETF 원칙을 버리고 곧 2배 같은 말에 흔들려 급등주를 추격하면 30년 계획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친구의 성공담에 흔들리고 내 ETF 투자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남의 실패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생활이 바뀌면 투자를 멈추는 것입니다. 결혼, 출산, 이사, 대출, 직장 변화 등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투자를 중단하면 복리 효과도 멈춥니다. 50만 원이 부담되면 10만 원이라도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오래 지키는 사람입니다. 12번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4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ISA 계좌가 없다면 지금 바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 매수를 설정하세요. 급여일 다음날 정해진 금액으로 ETF 자동 매수를 걸어두면 감정 대신 시스템이 투자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비율을 정하세요. 기본형 예시로 성장 ETF 50%, 배당 ETF 30%, 현금 및 채권 20%와 같은 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1년에 단 한 번만 점검하세요. 매일 보면 흔들리고 팔고 싶어집니다. 투자는 자주 보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계좌 확인, 자동 매수, 비율 설정, 그리고 연 1회 점검,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ETF는 장기 우상향을 믿고 가는 상품인데 빚을 내면 단기 하락을 견디기 어렵고 결국 구조가 무너집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의 장기 보유는 주의해야 합니다. TQQQ, SOXL 같은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수익 가능성도 크지만 손실폭도 매우 큽니다. 초보자나 은퇴 준비자의 핵심 자산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셋째, 테마 ETF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이미 많이 올랐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인기에만 따라가면 투자 원칙이 흔들립니다. 중심은 테마가 아니라 핵심 자산이어야 합니다. 넷째, 핵심과 테마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가 핵심 자산이며 AI, 우주, 클린 에너지, 바이오 같은 테마는 포트폴리오에 있어도 좋지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입니다. 테마는 있어도 되지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ETF는 장기 우상향을 믿고 가는 상품이기에 빚을 내면 단기 하락을 견디기 어렵고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의 장기 보유는 피해야 합니다. TQQQ, SOXL 같은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수익 가능성만큼이나 손실폭도 큽니다. 초보자나 은퇴 준비자에게는 핵심 자산으로 부적합합니다. 셋째, 테마 ETF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이미 많이 올랐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인기를 따라가다 보면 원칙이 흔들립니다. 중심은 테마가 아니라 핵심 자산이어야 합니다. 넷째, 핵심 자산과 테마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가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합니다. 테마는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더할 수는 있지만 절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핵심 자산을 먼저 굳건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이며 테마는 있어도 되지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14번째, 최종 결론으로
2026년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지 말씀드립니다. SCHD 하나만 맞추려는 사람, 나스닥에만 몰빵한 사람, 한국 고배당 ETF 하나에 전부 넣은 사람은 진짜 승자가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계좌 목적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시장이 흔들려도 꾸준히 모아가며 미국과 한국 시장을 함께 보유하여 어느 쪽이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 자산 50%, 배당 자산 30%, 현금 20%의 포트폴리오처럼 말이죠.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기술주가 빛날 때도, 배당주가 빛날 때도, 미국이 좋을 때도, 한국이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10만 원으로 시작해도 좋고 50만 원이면 더 좋고 100만 원이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작과 지속입니다. 10년 뒤에는 나무를 심고 20년 뒤에는 숲을 이루며 30년 뒤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주공방 여소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승자는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구조를 만들고 끝까지 모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 및 여소장의 한 줄 조언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시장 정보와 개인적인 의견에 기반한 교육용 자료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본인의 재무 상황과 위험 감내 수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소장이 한 줄로 강조합니다. 완벽한 타이밍보다 본인에게 맞는 구조가 100배 중요합니다. 성장 ETF와 배당 ETF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견고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고 레버리지는 가속장치임을 기억하되 몰빵 투자는 피하십시오. 분할 매수하고 비중을 철저히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견고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여소장이 한 줄로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더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대신 일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미주공방 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격형 QQQ를 통해 미래와 전체 시장을, SEHD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미주공방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